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생 목화의 용신인 경우에 운세를 가꾸는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인పు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동네 이름입니다. 여자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읒, 지읒, 치읓으로 시작하는 동네는 남편운과 직업운이 좋고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동네는 재물운세가 좋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자분인 제 경우에는 시읒, 지읒이 직업운과 자녀운이 좋고 이응, 히읗이 재물운과 배우자운이 좋은 동네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부가 동네 이름을 정할 때는 여자분 위주로 정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세를 좋게 하는 색상입니다. 먼저 이제 화오행이니까 적색, 분홍색, 붉은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생은 흰색, 회색이 제살 색상으로 아주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은 장성살 색상으로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입니다. 일단 이제 반은살 방향이 좋은데요. 토끼띠생은 동남 방향 쪽이 반은살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무시는 방향이 반은살 방향이죠. 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준 최적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남서 방향은 이제 선살 방향으로 주무시면 운이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방향입니다. 이건 현관문이나 방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토끼띠생은 동쪽 장성살 대문은 피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나 서쪽이 좋은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집의 중앙에서 보고 방문 같은 경우는 방의 중앙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는 이제 12방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동쪽이라 그럴 때는 12방에 30도 정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비즈니스형 책상 방향입니다. 책상은 동남 방향을 바라보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사물을 보면 운이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벽을 두고 앞에 트인 공간이 좋다. 그 다음에 수험생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공부 책상은 서북쪽 천살 방향을 향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천살 방향은 오히려 시험운과 집중력을 극대화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방향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피해야 될 방향은 이제 이게 이제 동남쪽 반환사 방향을 바라고 공부하면은 잡념이 생기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근거가 동남 방향, 중앙에서 동남 방향에다 주라 그랬는데 방 중앙에서 보면 동남 방향 반환살 방향에 두시면 눈에 띄지 않게 두어 재물을 저장합니다. 간판 위치는 건물 외벽의 북쪽, 즉 연살 방향입니다. 연살 방향, 북쪽 방향으로 간판을 두게 되면 손님들이 볼 때 눈에 잘 띄는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의 숫자입니다. 목은 38이 됩니다. 성장과 시작을 의미하고 27화는 확장과 성공을 의미하는데 비밀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登録번호에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조합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 때 5, 2, 3, 8이라 그럴 때 전체를 다 도해요. 5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8은 18이 됩니다. 이건 이제 길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앞에서부터 5, 2는 7로 좋습니다. 또 2, 3은 5로 좋고 3, 8은 11로 좋고 이렇게 이제 번호를 비밀번호, 전화번호,登録번호를 만드시는 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목화일 때 자 2는 화죠. 2는 화고 3, 8은 목이니까 4개 가운데서 3개 정도 들어간 이렇게 번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경우에 좋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문이 거주지 기준 동남 방향 쪽에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원 문이 동쪽에 있는 것은 피하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도 숲이 우진 공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즉 생기가 도는 방향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쾌유가 이렇게 빠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기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꽃이나 난 식물을 배치하고 청색 옥수 컬러 아이템을 좀 활용한다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모기 토끼 태생 같은 경우는 뭐 도배를 할 때 이럴 때 청색 녹색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동쪽 방향으로 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그러면 통나무집이나 한옥 등 자연소재에 거주한다든지 중간층 높이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 같은 경우는 신맛 과일, 뭐 비타민 C, 부추, 미나리 등 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고, 생활 습관은 아침 운동, 독서, 뜨개질, 분재 키우기, 취미 생활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운 요소는 어린아이와 이렇게 소통한다든지, 목은 보통 어린아이를 의미하니까 숫자 38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화의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 화는 열정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 조명을 좀 밝게 유지한다든지, 일광욕을 자주 해서 햇빛을 흡수한다든지, 남쪽 방향으로 여행이나 활동을 한다든지, 햇빛이 많이 드는 높은 층에 거주한다든지.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수맥 풍수로 볼 때 한 7층 내지 8층 이내가 보통들 보면은 땅의 기운이 흡수 들어오는 어떤 그런 층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위에 거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빨간색, 붉은색 과일을 자주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따뜻한 음식, 소고기, 그다음에 쓴맛, 아메리카 즐기기, 여가 활동은 악기 연주, 노래방, 콘서트, 방문 같은 화려한 활동, 그다음에 자기 개발할 때는 컴퓨터, 언어 키우기, 강아지 키우기 등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세를 여는 기류입니다. 해바라기라든지 울창한 숲, 붉은 태양 이런 게, 거실 동쪽 벽에는 숲 그림을, 남쪽 벽에는 해바라기라든지 태양 그림을 걸어서 활기찬 에너지를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운세형 도장입니다. 나무, 벽조목, 붉은 뿔, 뿔도장, 서체는 소서체나 전서체, 기타 개연법은 아침에 동쪽 해를 바라보며 명상하기, 실내 키 큰 관여시 배치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커피도 괜찮습니다. 화니까. 이제 묵은 이제 대추가 이제 따뜻한, 대추가 목이니까 따뜻한 대추 마시기 이런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 장면처럼 입력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풀이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신생아 장면 개명 사중갑 대결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도자,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업백성과 이름운세 풀은 가람 이름운상명 철학관이나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하실 때, 이제 수맥도자기나 기도자기가 어떤 거냐면 이게 수맥이나 유해파를 차단하는 브라킹 생기도자기고요. 여기 이제 좋은 게 하나는 기도자기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인 모를 신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불면증 및 수면장애 온다든지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 난임 및 불임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혹시 이제 집안에 수맥 폐하가 이렇게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업종인데 왜 옆집은 손님이 많을까? 사업장 짓는 돈이 모이지 않고 나가는 방법, 혹시 이제 가게 출입구나 사무실이나 공장 입구에 수맥이 지나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에 재물인이 들어와도 하락한다, 재물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고 손님이 들어오다 말고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고객 이탈 현상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제 손님이 잘 안 들어오신 분들은 가게에 수맥이 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맥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수맥 유무를 한번 확인하고, 건축 예정지, 상가, 공장,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대형 건물들 한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 후 최적의 이제 제품을 이제 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토끼띠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전통적으로 운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잠자는 방향이 성공을 결정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옛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바로 이걸 개운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운을 여는 방법이죠.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삶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행운 도구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우리의 공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이요. 왜냐하면 여기가 모든 운의 시작점, 바로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잠자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잖아요. 그때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이게 쌓여서 여러분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반대로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토끼띠 분들은 기억하세요. 머리는 무조건 동남쪽입니다. 이쪽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반환살 방향이거든요. 반대로 남서쪽은 기운을 꽉 막아버린다고 하니까 꼭 피해야겠죠? 정말 신기하죠? 그냥 침대 위치만 살짝 바꾸는 건데 이게 하루의 컨디션을, 나아가서는 내 운을 바꿀 수 있다니 말이에요. 자, 이번엔 책상입니다. 이건 목표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서 더 재밌어요. 만약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동남쪽을 바라보세요. 기회가 술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 시험운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면 반대 방향인 서북 쪽을 봐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꿀팁이죠? 이 원리는 다른 곳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현관문은 동쪽은 피하고 남쪽이나 서쪽으로 내는 게 좋고요. 금고나 통장 같은 귀중품은 어디에? 바로 동남쪽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건물 북쪽에 달면 손님 눈에 확 띈다고 하네요. 결국 핵심은 뭐냐? 좋은 기운이 우리 집에 쉽게 들어와서 잘 머물다 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운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행운으로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색깔, 사용하는 비밀번호 숫자 같은 것들로 말이죠.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 좀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색깔에도 다 기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토끼띠 분들에게는요, 빨간색이나 분홍색처럼 불의 기운을 담은 색, 그리고 흰색이나 회색처럼 금의 기운을 가진 색이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를 팍팍 불어 넣어주거든요. 반면에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나를 너무 지치게 할 수 있는 장성살 기운이라서 중요한 날에는 살짝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숫자입니다. 토끼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는 바로 목과 화의 기운에서 나옵니다. 왜 이 두 가지일까요?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쑥쑥 자라나는 나무, 즉 목의 기운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해주고, 또 나무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이 목을 도와주는 화의 기운을 함께 보충해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숫자들을 어떻게 쓰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3과 8, 그리고 화의 기운을 가진 2와 7, 이 숫자들을 잘 조합해서 나만의 행운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라든지 비밀번호 같은 거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조합한 숫자의 각 자릿수를 더했을 때도 좋은 의미가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예를 들어 5238, 여기엔 238이 다 들어있죠? 이걸 다 더하면 18이 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숫자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행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토끼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목과 화의 기운입니다. 그럼 먼저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목의 기운부터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직접 목의 기운을 불어 넣는 거죠. 어떤 음식이 좋냐고요?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 그리고 부추나 미나리 같은 푸릇푸릇한 채소들이요. 여기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까지 곁들이면 와, 정말 완벽하겠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활동으로도 목의 기운을 키울 수 있어요. 아침 일찍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 아니면 뜨개질을 하거나 작은 분재를 가꾸는 것처럼 무언가를 정성껏 돌보는 활동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쪽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목의 기운으로 차분하게 성장의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는 열정과 성공의 에너지, 바로 화의 기운을 활활 불태워볼 시간입니다. 화의 기운 역시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딸기나 체리처럼 붉은 과일들,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소고기 같은 음식이요. 의외로 아메리카노처럼 쌉쌀한 맛도 화의 기운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평소에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랬죠?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화해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더 활동적이에요. 악기를 신나게 연주하거나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확 푸는 것처럼 나를 표현하는 취미들, 아니면 코딩이나 새로운 언어처럼 머리를 쓰는 공부도 좋고요.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뭐다? 나를 드러내고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남쪽으로 여행 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집의 행운을 착 달라붙게 만드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시죠? 그림 하나로도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 동쪽 벽에는 푸른 숲이나 나무 그림을 걸어보세요. 목의 기운이 샘솟을 거예요. 그리고 남쪽 벽에는요? 맞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나 해바라기 그림이 딱이죠. 화의 기운을 집안 가득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 창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잠깐 명상을 한다거나 집안에 키 큰 화초를 들여놓는 것, 그리고 습관처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 큰 행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옛날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꼭 맹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여러분의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분명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